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레이븐스가 28대 3, 아주 좀 익숙한 숫자죠. 28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브라운스의 쿼터백 이제 디션 왓슨 선수가 어깨 쪽에 부상을 이제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의학적으로는 경기에 뛰어도 된다라는 이제 소견이 나오긴 했었는데 디션 왓슨 선수가 이제 본인이 어 좀 그런데라고 얘기를 인제 하면서 결국 이날 경기에선 나서질 않았습니다. 뭐 그 순간에 이 경기의 승부가 결정됐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음. 그래서 사실 왓슨 대신에 이제 나왔던 선수가 UCLA를 졸업을 했고 이번 시즌 이제 5 라운드에 뽑혔던 신인 쿼터백 도리안 톰슨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이제 왓슨의 자리를 대신해서 나왔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좀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성공률도 한 50%갓 넘기고 121 야드에 3개 인터셉션을 던졌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진했죠. 예, 그래서 사실 드래프트 당시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조슈아 dobs도 있고 뭐 켈렌 몬드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 선수가 당장 뭐 넘버 2로 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요지의 이제 뭐 멘트들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조슈아 dobs가 트레이드가 됐고 이제 켈렌 몬드는 뭐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끝에 이제 방출이 됐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톰슨 로빈슨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넘버 2의 자리에 올라왔고 또 이제 왓슨이 부상을 호소하면서 또 빠르게 데뷔전 기회를 좀 받은 셈이었어요. 근데 뭐 스카우팅 리포트에는 뭐 운동 능력도 좋고 뭐 포켓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던지는 패스 정확도가 높다.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적혀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 경기뿐이긴 하지만 좀 '프로의 벽이 높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뭐 인터셉션이 3 개나 나온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뭐 그 과정이 더 안 좋았던 게 리시버한테 더블 팀이 붙어 있는데 거기다가 패스를 던져서 인터셉션. 그리고 인제 필드 후방에 이제 수비 혼자 있는데 거기다가 던져 가지고 인터셉션. 예. 뭐 이게 보고 던지는 건가 아니면 이제 그냥 일단 던지고 보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도 있었고 이게 뭐 데뷔전이니까 인제 사람이 데뷔전을 하게 되면 긴장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아직 NFL 레벨에서 뛸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쿼터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 이게 뭐 포켓 밖으로 나가도 사실은 인제 쫓겨다니기 바쁜 그런 인제 하루였는데 디션 왓슨 선수가 없는 클리블랜드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니까 왜 브라운스가 그 큰 대가를 주면서 디션 왓슨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좀 그런 경기였다. 요렇게 좀 정리를 전 해 보고 싶어요. 음. 이미 이제 릭첩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드셔너슨까지 없다 보니까 뭐 공격이 아예 좀 풀리지를 않았던 그런 브라운스였고 사실 이제 마일스 게러까지도 이제 발부상을 당하면서 뭐 브라운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불행 중 다행히도 이제 게럿은 데이 투 데이 정도의 이제 부상이라고 알려져 있고 브라운스가 정말 다행히도 5 주차에 바이 위크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팀들보다 쪼끔 일찍 갔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최근에 이런 이제 부상 핵심 선수들의 부상이 계속 있었다 보니까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좀 단비 같은 그런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6 주 차에는 뭐 왓슨이라든가 게럿이라든가 모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예, 음. 그러면 또 브라운스가 이날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훨씬 더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븐스 얘기로 좀 넘어가서 레이븐스가 지구 라이벌 이 브라운스와의 맞대결에서 아주 손쉽게 1 승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 뭐 대부분의 주전들이 빠졌어요. 핵심 선수들이 뭐 이런 뭐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인제 대거 좀 이넥티브 명단에 올라왔는데 뭐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꿀 빠는 그런 이제 투수가 됐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운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브라운스와의 원정 경기 사실 뭐 드션 왓슨, 닉 첩, 마일스 게럿 모두 정상 컨디션으로 풀타임을 뛰었다면 뭐 어느 팀이라도 좀 고전을 할 만한 이제 그런 스케줄인데 레이븐스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오델 베컴 주니어, 라셔드 베이트먼 이 리시버들 다 빠졌고 세이프티 마커스 윌리엄스 빠졌고 코너백 말론 험프리, 레프트 태클 로니 스탠리까지 공수에서 정말 핵심 선수들이 다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이제 쿼터백이 없다 보니까 예, 뭐 라마 잭슨과 마크 앤드류스 듀오만으로도 왓슨이 없는 브라운스는 좀 쉽게 이길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라마 잭슨 선수가 198 패싱 야드에 2개 패싱 터치다운, 27 러싱 야드에 2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팀의 모든 득점에 이제 관여를 했고, 음, 마크 앤드류스도 이제 80야드에 2개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리시버들의 공백을 뭐 훌륭하게 메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3승째를 기록을 하게 된 레이븐스가 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피츠버그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5주차까지 해서 지구 라이벌들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를 모두 마감을 짓게 되는 레이븐스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 성적이 좋다 이런 부분은 어 다음 주에 스틸러스와의 경기까지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올 시즌 지구 우승이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 굉장히 이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지구 우승 후보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사실 지금 피츠버그도 뭐 좀 공격에서 좀 아직 많이 저조한 상태고, 이렇게 이제 지구 라이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특히 이제 부상 쪽으로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정 경기를 가서 좀 뭐 좋은 승리를 지금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레이븐스에게는 이게 나중에 뭐 동률로 갔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점을 작용할 거고, 네, 그래서 레이븐스가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쯤 되면 이제 뭐 다음 주까지 해 가지고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제 '다음 주도 꿀이다.' 음. 예. 그래서 '레이븐스가 아니라 허니비즈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시즌 출발이 굉장히 좋고 거기다 운까지 좀 따르고 있는 레이븐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는 LA 램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경기예요. 근데 이 경기는 이제 연장 접전 끝에 LA 램스가 끝내기 터치다운을 음. 성공시키면서 29대 23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램스가 이제 3 쿼터 중반까지 23 점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동점까지 허용을 하고 경기를 조질 뻔했지만 결국은 이제 어 매튜 스태포드의 부상 투혼 그리고 정말 무서운 신인 푸카 나쿠아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램스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4번의 공격에서 모두 이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크게 앞서갔어요. 근데 음. 이제 브렛 마허가 이제 2번의 필드골 미스가 있었고 스태포드가 이제 태클을 당하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상을 당했고 그 뒤에 이제 바로 인터셉션까지 이제 나오면서 경기 양상이 조금 이제 묘해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동점까지 허용하는 이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좀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연장전에서는 사실은 이 연장전 룰 자체가 코인 토스 운빨 게임이잖아요. 물론 이제 실력도 중요합니다만 코인 토스에서 인제 누가 이기느냐 이 부분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인제 이 부분에서 이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성공을 가져갔고 푸카 나쿠아 선수의 22 야드짜리 끝내기 터치다운이 나오면서 결국 콜츠에게 공격권 자체를 넘겨주지 않고 램스가 경기를 그대로 끝내버렸습니다. 음. 이 나쿠아의 활약은 정말 뭐 매주 언급해도 뭐 매주 놀라운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무려 9번의 캐치 163야드 1개 터치다운이라는 또 엄청난 기록을 쌓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 시즌 전체로 좀 뭐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39개의 리셉션, 그리고 501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기록 모두, 어, 커리어 첫 4경기를 치른 선수들의 역대 기록과 비교했을 때 역대 1위에 뭐 위치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정말 뭐 1라운드 뭐 특급 유망주 출신도 아닌데 정말 오자마자 이런 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말 좀 놀라운 모습이고 5주차부터는 지금 넘버원 리시버 쿠퍼컵이 이제 IR 리스트에서 돌아올 수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션 맥베이 감독도 쿠퍼컵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이다라는 이제 단어를 쓰면서 뭐 확신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컵과 나쿠아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필드 위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부상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워크로드를 좀 주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나쿠아의 존재가 쿠퍼컵이 좀 더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좀 줄 것 같거든요. 음, 이게 램스 입장에선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쿠아가 이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쿠퍼컵이 돌아오자마자 쿠퍼컵을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컵에게 좀 더 많은 패스를 던질 수밖에 없는 램스인데 그런 부담을 아무래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인제 그 컵까지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지금 뭐 현 시점에는 리그 최고의 원투 리시버가 아닌가. 리시버 듀오로서는 저는 탑 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는가 여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성공적으로 공존만 한다고 하면 램스의 이 패싱 공격 막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K 메이커스가 이제 갑자기 팀을 떠나면서 이제 2년차 러닝백 카이렌 윌리엄스가 좀 주전을 맡게 됐는데 이날 커리어 처음으로 이제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승리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뭐 스태포드, 컵, 나쿠아 여기에 이제 카이렌 윌리엄스까지 이런 준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램스가 사실은 이번 시즌 이제 큰 기대를 받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또 플레이오프권 가까이는 또 갈 수 있는 그런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지난 경기에서 인제 컨커션 때문에 나서지 못했었던 이 루키 쿼터백 앤서니 리차드슨 선수가 이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커리어 처음으로 한 경기를 인제 온전하게 책임지는 그런 이제 경기가 됐는데 이날 이제 뭐 경기도 지기도 했고 이날 패스 성공률이 50%가 안 됐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이 20석점을 끌려가는 상황에서 동점까지 만들어낸 부분, 이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리차드슨의 가능성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0대 23까지 끌려가다 보면 선수 입장에서도 좀 놓을 수 있거든요. 아, 오늘은 그냥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뭐 일종의 동기부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음. 리차드슨이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경기를 연장까지 끌고 갔다는 어떤 그런 강한 멘탈, 어떤 승부욕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거는 뭐 아주 기술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칭찬을 해줘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어 발이 이제 장기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56야드에 1개 러싱 터치다운을 추가를 했는데 자신이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지금 러싱 터치다운을 최소 하나씩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레드존에서는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여준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제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지금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곧 뭐 "훈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콜츠가 테일러를 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콜츠는 일단 이제 뭐 이 판다라는 기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판다라는 거는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음. 이제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인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되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갈 여지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사실 콜츠가 이제 테일러를 내주고 와이드 리시버를 좀 데리고 오고 싶어 한다는 루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부 기사에서는 그게 그린베이 패커스의 크리스티안 왓슨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되는 뭐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패커스가 뭐 왓슨을 내줄 생각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당 어떤 트레이드 루머는 좀 무산이 된 것 같고, 뭐 현지에서는 지금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뭐 여전히 뭐 마이애미 같은 팀이 노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뭐 이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팀이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점점 좀 트레이드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뉘앙스로 좀 여론의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지 시간 10월 31일이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제 한 4주? 3-4주 정도 남았죠. 예, 그래서 테일러를 그대로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자신들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이제 팔고 뭐 다른 픽이라든가 선수를 얻어올 것인지, 음.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시간이 가면서 가격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팔 거라면 예,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저희가 인제 얘기해 볼 경기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벅스가 26대 9 인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템파베이의 시즌 초반의 어떤 약진을 운빨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이거는 좀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적어도 이제 지금 이 4 경기를 치른 시점에서만 봤을 때 '메이필드랑 1년 계약한 거 이게 맞나? 이게 더 길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메이필드가 예상치 못한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사실 뭐 상대 엔드존에 이제 인터셉션을 하나 던지기는 했는데, 그 장면을 제외하면 이제 터치다운 패스도 3 개나 됐었고 250 야드 가까이 이제 던지면서 어쨌든 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뭐 주요한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메이필드였습니다. 그래서 뭐 발로 뭐 많은 야드를 전진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필요한 순간에 이제 플레이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 자신의 발을 잘 활용을 하고, 뭐 열린 리시버를 찾을 때까지 이제 시간을 버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날도 사실은 뭐 마이크 에반스가 이제 경기 중에 뭐 부상으로 이탈하는 그런 악재들도 있었는데, 뭐 크리스 가딘을 잘 활용하면서 또 새로운 이제 뭐 탈출구를 좀 마련을 했었던 이제 그런 메이필드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 브레이디와 함께하던 그 시절에 인제 갓갓갓갓갓으로 인제 정말 이제 대단한 활약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크리스 가딘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쪼끔 잠잠한 그런 출발을 했었거든요. 음. 그랬었는데 이날 인제 시즌 처음으로 100 플러스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자신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는 이제 앤토니 윈필드 주니어의 활약을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 막판 이제 득점 기회에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메이필드의 인터셉션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팀이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거든요. 근데 음. 그 뒤에 이어진 이제 첫 수비 스냅에서 상대방의 펌블을 유도해서 그걸 리커버리까지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서 상대 진영 6 야드 지점에 다시 공을 좀뭐 갖다 놔 줬다, 메이필드에게 다시 넘겨 줬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잘 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고, 3 쿼터에도 사실 벅스의 엔드존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패스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이제 멋지게 걷어내면서 실점을 막아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윈필드 주니어에게 좀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바이위크를 갖게 되는 버커니어스인데 이날 승리를 통해서 이제 3승 1패 기록하면서 NFC 남부지구 지금 단독 선두로 올라갔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뭐 이 NFC 남부의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생각은 뭐 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파베이가 이렇게 지구 선두로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쿼터백의 역량으로만 보면 세인츠가 좀 나은 것 같고 뭐 러싱 공격의 어떤 확실함은 펠컨스한테 있고 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1번 픽 뭐 특급 유망주의 어떤 변수는 펜서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이렇게 딱히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메이필드가 생각보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수비가 그래도 또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템파베이가 시즌 초반에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음.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오른쪽 어깨 부상을 입으면서 이탈했었던 데리카 선수가 곧바로 또 복귀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경기력이 복귀를 하질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23번의 패스 성공이 있었는데 117 패싱 야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데리카의 어떤 딥볼 능력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던 경기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뭐 실제로도 이제 패싱 플레이로 가장 많은 야드를 전진했던 게 지금 14야드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빅플레이 기준에 20야드로 많이 보잖아요. 패싱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결국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봐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데니스 앨런 감독 역시도 이제 데리카의 패스들이 생각보다 좀 짧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곤 했었는데 이게 뭐 부상 여파라고 사실은 봐야겠죠. 음, 그런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이 다음 경기에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좀 소녀 어깨일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경기 징계를 마친 이후에 돌아온 이제 엘빈 카마라 선수가 이날 뭐 11번의 러싱 시도에 51 야드, 14번의 타겟, 13번의 캐치, 33 야드를 전진을 하면서 어 뭐 복귀 전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엘빈 카마라답다.'라고 보기는 쪼끔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카마라의 지금 이제 리시빙 야드를 보면 13번의 캐치에 33야드니까 리시빙당 지금 채 3야드를 못 나갔다고 봐야겠죠. 예, 이거는 결국 데리카가 엘빈 카마라에게 짧은 패스를 많이 던졌지만 카마라가 그걸 잡아서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로 바꿔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카마라가 이제 본업은 뭐 러닝백이기는 하지만 사실 카마라의 특기라고 하면 이제 짧은 패스를 이어받아서 이제 폭발적인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것이 좀 잘 나오지 않았던 경기였다. 그래서 아직 좀 경기 감각을 찾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버커니어스와 세인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날 이제 연장까지 이어진 승부 끝에 필라델피아가 인제 34대 31 석점 차의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저희가 그 지구 라이벌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전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이외의 것들도 좀 봐야 된다. 변수가 많다라고 인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날도 사실은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필라델피아가 낭낭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인데 연장까지 이어졌고 결국 좀 쉽지 않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제 8승 무패로 시즌을 출발했던 이글스가 어디서 끊겼느냐 하면 이 워싱턴과의 홈 경기에서 좀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으면서 이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도 좀 비슷한 뭐 역사가 좀 반복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뭐 이글스 입장에서는 그 위기를 좀 가까스로 넘겼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모처럼 좀 제일런 허츠가 인상적인 뭐 경기력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날 이제 허츠가 처음으로 턴오버 없이 300 패싱 야드를 넘기면서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고, 에이제이 브라운 선수가 9번의 캐치 175 야드 2개의 터치다운, 그야말로 이제 경기를 지배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연장전에서 사실 상대의 공격을 뭐 먼저 이제 코인 토스에서 지면서 기회를 내줬었던 이글스였는데 그거를 이제 3앤아웃으로 굉장히 잘 막아냈고 54야드 필드골 기회를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공격진에서. 사실 54야드가 이제 뭐 굉장히 좀 어려운 거리고 또 이게 연장전이라는 이제 부담감이 작용하다 보면 키커에게도 이제 굉장히 좀 프레셔가 많이 오는 그런 이제 시도였는데 이 키커 제이크 엘리엇이 그거를 잘 이겨내면서 이제 끝내기 득점을 또 만들어냈던 그런 이글스였습니다. 음.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경기 종료 1분 40초를 남겨놓고 터치다운 잘 해놓은 다음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카운팅 페널티를 하면서 이제 또 상대에게 좀 빈틈을 보였던 그런 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킥오프 자체를 좀 물러나서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이 36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결국 이제 또 터치다운을 허용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이 연장으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기 승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좀 불필요한 페널티는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이글스가 이제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굳이 좀 지적할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 킥오프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키커가 터치백까지 차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 공보다 뒤에 그 태클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킥이 일어났을 때 그 상대의 리터너들을 이제 막아야 하는 그 수비수들의 이제 출발 거리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죠, 같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턴 상황에서 이제 불리함이 이제 초래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손해를 봤던 심야드가 결국엔 좀 동점 터치다운을 얻어맞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예,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이글스의 좀 재미있는 이제 포메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투시 푸시라고 이제 뭐 명칭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제 QB 스닉입니다. 근데 보통은 쿼터백만 이제 센터 뒤에 있고 보통 이제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 오펜시브 라인 쪽으로 몰려가서 최대한 이제 그 공간을 밀어 넣으면서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이제 주력을 하는데 이글스의 이 투시 푸시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쿼터백 뒤에 한 두세 명 정도를 더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앞선의 수를 좀 줄이고 뒷선에 더 많은 숫자를 배치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오펜시브 라인맨 같이 좀 이렇게 덩치가 있고 좀 힘이 좋은 선수들을 대거 배치를 해서 이제 스냅과 함께 쿼터백을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어, 이 확실한 전진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실 이글스가 꽤나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에서는 이게 좀 금지를 해야 되는 좀 편법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찬반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포메이션이 이글스의 쿼터백 스닉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꼭 100% 통하는 전략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 중요하죠. 예. 네, 먼데이 나잇 풋볼에서 이제 사실 뉴욕 자이언츠가 이거를 똑같이 따라했다가 이제 실패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어 근데 어쨌든 다른 팀들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할 만큼 많은 뭐 이목을 끄는 좀 참신한 전략이다. 지금까지는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를 NFL 이제 사무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음. 이거를 그냥 하나의 뭐 참신한 전략으로 바라봐 줄 것인지 아니면 뭔가 금지를 해야 되는 편법 행위로 볼 것인지 이런 음.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그 이 투시 푸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맨더스 얘기로 좀 넘어가서 샘 하웰 선수가 지난주에 정말 또 그 최악의 하루를 보냈었는데 한 주 만에 또 빠르게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턴오버 없이 290 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했고 역전을 허용한 상황에서 4 쿼터에만 2 번의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마지막 2 미닛 드라이브 이 러싱의 도움 없이 패싱으로만 투수 수비를 상대로 64 야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낸 부분은 사실은 뭐 아무 쿼터백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연장에서 선공을 잡고도 3 앤 아웃으로 인제 공격 드라이브를 마감을 하면서 결국 인제 경기를 내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게 뭐 중간중간 나왔던 과정만 놓고 봤을 때는 음 일단 좀 칭찬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러니까 패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좀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다. 예 저도 그렇게 좀 적어 왔어요. 그래서 샘 하웰이 어쨌든 지난주에 좀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빠르게 좀 뭐 회복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거에 성공을 했다는 거에 일단 그래도 높은 점수를 좀 주는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좋았던 퍼포먼스가 또 다음 경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음. 때문에 하웰 선수가 이 좋았던 모습을 기억을 해서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맨더스랑 이글스의 경기 얘기를 해 봤고요. 다음은 인제 그 문제의 벵갈스와 타이탄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타이탄스가 27대 3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에 공격에서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테네시였기 때문에 막 제가 음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테네시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막 설명을 드렸던 이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게 참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뭐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또 홈에서 벵갈스를 압도하면서 뭐 5할 승률에 복귀를 하는 데 성공을 했던 테네시 타이탄스였습니다. 음. 뭐 수비 쪽에서 인제 다리가 불편한 조 버로 선수를 인제 좀 압박을 잘 했던 그런 경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날은 인제 king is back. 킹 헨리가 다시 인제 음. 돌아온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제 22 번의 러싱 시도에 122 러싱 야드, 하나의 터치다운 인제 기록을 하면서 시즌 첫 100 플러스 러싱 야드 게임을 만들어낸 헨리였고 데릭 헨리가 이날 인제 그 한 시즌에 한 번 뭐 나올 법한 그런 이제 플레이들 이게 패스를 통해서 인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그런 음. 모습이 이날 경기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상대 레드존 근처에서 이제 와일드캣 포메이션으로 직접 이제 스냅을 받은 다음에 러싱을 시도하는 척하다가 이제 점핑 패스를 통해서 이제 패싱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그래도 가끔 좀 본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헨리의 통산 네 번째 패싱 터치다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쿼터백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이제 꽤나 많은 이제 수치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헨리가 이제 워낙 뭐 전성기 시절에 파워가 좋은 러닝백이었다 보니까 헨리가 일단 공을 잡으면 뭐 상대 수비는 뭐 당장 이제 달려들어서 태클을 하기 이제 급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헨리가 종종 이제 그 상황을 잘 이용해서 이런 재치 있는 플레이들을 이제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좀 그런 플레이가 나왔고 뭐 러싱 이제 본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뭐 전성기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인제 그 AFC 남부지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4 팀이 모두 2 승 2 패를 기록을 음. 하면서 정말 이 지구 우승에 대한 어떤 물론 이제 지구 우승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판도 자체가 전혀 좀 읽히지가 않는 느낌이랄까요? 음. 그러니까 사실 시즌 전만 해도 뭐 지난 시즌에 이제 지구 우승팀이었던 잭슨빌이
이제 조금 더 완성도를 갖추면서 더 격차를 벌리지 않겠느냐라는 뭐 예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을 몇 경기 좀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팀 모두 우승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유도 보이고 이래서 이 팀은 우승을 못 하겠는데라는 이유도 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객관식 문제니까 1, 2, 3, 4번 안에 답은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제 우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잭슨빌이 다소 좀 뭐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텍산스가 이제 CJ 스트라우드를 중심으로 좀 안정감을 찾아갔던 부분 이런 음.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렇게 좀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AFC 사우스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좀 주목을 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남은 시즌 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이제 지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다음 주 이제 테네시 타이탄스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지구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3승을 하고 누군가는 이제 3패를 하게 될 텐데 어, 어쨌든 이 지구의 이제 초중반 순위 뭐 그런 이제 판도에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런 좀 뭐 홍보 멘트를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시즌 끝날 때까지 가 봐야 여기는 인제 '지구 우승팀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초반에 판도를 가르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경기가 타이탄스와 콜츠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벵갈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그 쿼터백 조 보로 선수의 다리가 아직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뭐 풀타임을 뛰긴 했었는데 여전히 좀 다리가 불편한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인제 그 많이 움직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인제 샷건 포메이션에서 인제 주로 패스를 좀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드랍백 상황을 좀 많이 만들지 않고 샷건으로 인제 계속해서 플레이를 갖고 갔었는데 그마저도 쪼끔 이제 쉽지는 않았고 특히 인제 테네시가 그 패스 러시를 들어갈 때 좀 대처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연출이 됐습니다. 음. 일종의 이제 민첩성 자체가 이제 아예 좀 사라진 그런 몸 상태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샷건 포메이션으로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중장거리 패스보다는 이제 짧은 패싱 게임으로 좀 일관을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압박을 받았을 때는 거의 무기력하게 좀 당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로우의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으면 벵갈스 공격은 계속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타일러 보이드 이런 훌륭한 리시버 트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조보로가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중장거리 패스를 던질 수 있어야 이 선수들도 공을 받고 뭐 자신들의 강점을 좀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 좀 잘 되질 않고 음. 조믹슨도 어쨌든 패싱 게임이 확실하게 됐을 때 상대가 자신에 대한 견제가 좀 줄어들고 이래야만 이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값 있고 뭐 굉장히 클래스 있는 이 스킬 플레이어들의 지금 뭐 능력치가 잘 나타나질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지금 티 히긴스까지 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히긴스 선수가 인제 이날 그 갈비뼈 부상을 당해 가지고 인제 경기 중에 이탈을 했는데 일단 뭐 갈비뼈 부상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일단 쉬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보통 이 뼈 붙는 데 한 4 주에서 5 주, 6 주 뭐 이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상 자체가 꽤 좀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몇 주간의 결장은 불가피해 보이고 지금 인제 시즌 출발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인제 "시즌은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가 하나둘씩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건 분명 인제 벵갈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뭐 지금 이제 주전 쿼터백도 다리 부상 때문에 어느 정도 플레이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중요한 리시버까지 빠지게 됐는데 글쎄요. 이 좀 어려운 상황을 벵갈스가 어떻게 좀 타개를 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